안녕하세요, 오한마입니다.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일 뿐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체 PF 연체율도 낮을 뿐더러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 또한 충분한 수준이라면서 위기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 후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최악은 막자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시절 심폐소생술로 사용했던 건설사 부지의 매입 방안부터 기업 구조조정 리츠까지 도입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트릴 건 터트리고 정리해야 한다며 PF 사태를 겨우 썩은 안부를 도려내는 수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진행 중인 PF 위기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달리 미분양 외에도 늘어난 공사비와 금융비용 문제에 의해 가중되고 있고 부실 전이 경로와 PF 유입 규모도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해지고 확대된 상황이다. 단순히 금융사들의 만기 연장이나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만으로는 사태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회 발언입니다. 2023년까지 정부의 PF 대책은 만기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PF 대출이 연장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나 금리 부담을 낮춰준다거나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해 PF 만기를 연장해주고 재투자 방안을 마련해주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보다는 만기 연장을 통해서 건설사의 생존을 연명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만기 연장 방침은 악수 중에 최악의 악수였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만기 연장 정책과 정책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쉽게 2008년처럼 금리가 인하되며 금융부담도 완화되어야 하고 할인 분양이나 할인 매각을 통해 건설사 자체적으로도 손실을 흡수하는 자생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국가적 위기로 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0%대로 인하되며 지금과 달리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문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비와 금융비용은 총 매출액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안 그래도 미분양으로 인해서 건설사의 사업 위험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재무구조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면 공사미수금 관련한 대손 반영이 불가피하기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자본 감소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와 금융비용마저 상승한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브릿지론 금리는 연 20%까지 상승했고 더욱이 공사비 또한 2020년 대비 증가율이 25.3%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니 지금 건설사들의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건설사의 80%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굵직한 대형 건설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신세계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도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PF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채무인수를 통해 건설사들이 1차적으로 상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사들은 미분양 외에도 늘어난 공사비와 금융비용 문제가 가중되면서 더 이상 할인 분양이나 할인 매각만으로 자체적인 손실 흡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2차적 부담 주체인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PF 부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융사가 존재하던가요? 97년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은 무려 168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PF 규모는 금융위기 당시의 2.2배인 200조 원입니다. 단순히 PF 부실위기만으로도 여태껏 퍼부은 공적 자금을 상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향후 부실 발생 규모는 7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오피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최소치에 불과합니다. PF 134조는 금융위원회가 감독 권한을 보유한 6개 금융업의 PF 대출 총잔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유동화증권까지 산정하면 PF 부실 규모는 70조 이상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권의 충당금이 어떠합니까? 저축은행이 PF 예상 손실에 대비해서 쌓은 대손 충당금은 고작 3조 8,700억이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4조 2천억 수준입니다. 브릿지론의 90% 이상이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PF 부실 규모가 70조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충당금은 10조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 정부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PF 관련 요주이하 자산 비율은 20.1%에서 42.7%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증권사의 연체율은 10%에서 17%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저축은행을 포함해 증권사 대부분이 PF로 인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1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르면서 연체된 소호대출 잔액만 1조 5천억에 육박하고 있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해외상업 부동산 익스포저만 14조로 벌써 1조 8천억의 손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PF 부실이 본격화되면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사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러니 4월 위기설은 없다는 말과 달리 정부가 PF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건설사 부지 매입 방안부터 기업 구조조정 대책까지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부담 주체인 건설사와 2차 부담 주체인 금융사들도 버티지 못하니 결국 최종 대부자인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는 이제는 돈을 뿌려도 가망성이 없다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작년 정부가 정책 대출 40조를 뿌렸고 PF 안정화 조치에만 몇십조를 쏟아부었지만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만기 연장의 부작용으로 인해 손실만 더욱 확대되었고 부실이 이연되면서 금융사들의 채권 회수 가능성만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이제야 저축은행들이 연체 PF 대출에 대해 3개월마다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공할까요? 만약 작년 재작년이었다면 부실 털어내기는 성공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토지 가격은 이미 헐값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수많은 금융사들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가격이 손해를 입는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결국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매수를 희망하는 업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 측에서는 시장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도가를 더 낮추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저축은행이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서 과연 부실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겠습니까? 작년 몇십조나 되는 돈들이 건설사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정부의 백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포기하는 상황에서 집값이 낮아진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판단일까요? 내년이나 이후에 부실 사업에 대한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입니다. 분양 성공을 통해 부동산 PF에 자금이 들어오고 또 그 돈으로 PF 사업을 일으키는 선순환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양이 폭망하며 PF 자금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만기 연장했던 PF 사업장이 부실화되면서 결국 지금처럼 사업장 관련한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금융사들의 자체적인 부실 정리마저 불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5년간 30곳이 넘는 저축은행이 파산했고 10만 명이 넘는 예금자들과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태가 바로 저축은행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상황이 더 심각할 뿐더러 익스포저 규모 또한 2배나 확대된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저축은행 사태와 달리 부동산 신탁사가 추가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발 시장이 발전되면서 손실 흡수력이 낮은 중소건설사들의 익스포저마저 확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실 파급력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꼭 투자를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PF 채권을 반값에 떨이해도 유찰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실 사업장의 대부분이 담보가치 아래로 하락하는 평가가치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초유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력 구제가 불가능한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이라 불리울 수 없습니다. 투자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지 희망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위험할 때는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입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시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지키실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